그것이 의심스럽다.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투표 결과 나오면 그거 부정할 겁니다 아마. 구자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남은 이틀 동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여튼 뭐 좀 상식적으로 뭐 좀 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 하는 거 보면은요. 지난 3일인가요?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이번 사전투표율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야 분석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수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번 그거 좀 잠깐 짚어봅시다. 김민석 실장이 4월 3일 날 예견했던 내용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 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율은 31.3% 쪽집게로 딱 맞췄죠. 이제 최종 투표율까지 맞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으니까 황교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김성환 평론가 지금 선관위가 민주당 소속입니까? 에? 아니 그 선관위를 그렇게 드자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선관위 우리 사람으로 바꿔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물론 여러 가지 비의 의혹이 있으면은 뭐 감사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겠지만 감사운동안에서 사상 최초로 선관위를 감사를 하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중앙선관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선관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면 이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막 들어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가 다수 개표 작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수치를 민주당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종 원장님 뭐하러 투표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라면 왜 투표율이 높은 거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왜 맞추지가 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분석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요. 부울경 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119대 29예요. 엑스포가. 이걸 기억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응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전 가서 R&D 예산 다 작살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한 행동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황교안은 과거의 관성처럼 맨날 그러니까 어쩌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인의 마지막 생존 방법이 야 저거 부정투표야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발상 자체를 보면서 저쪽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위치를 통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떤 권력에 유리한 포지셔닝을 잡거나 이런 것에 지금 다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자 듣진 않겠습니다만 왜 저렇게 투표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면서 반성하고 읍소해도 안 될 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만 남은 이틀 동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한심하네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일국의 총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어요. 했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러면 그게 맞았다.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무효?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 벌써부터 지금 부정선거 한 자락 깔아놓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투표 결과 나오면 그거 부정할 겁니다 아마. 좀 이해는 저는요 되네요. 사실 김민석 실장이 31.3% 예견했을 때 마음속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별일 다 그만두고 투표장에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 투표율이 40% 넘을 거라고 사실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31.3 기록은 좋지만 뭐 그래도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의심을 해? 의심하고도 남을 거예요. 머리
내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아주 그 기획된 게 아닌가. 이 당을 뽀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본인 후보일 때.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875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체하면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와 민심이 그렇게 예를 들면 밖에 나와서 투표장에서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응징 투표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투표용으로 나오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분노하지 않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자기들이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전 이대로 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약간 숫자 가지고 장난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31.2가 나올 수도 있고 31.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31.3이라고 발표하자. 왜? 31.3, 13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민주당 숫자가 되니까. 그래서 야 31.4래도 31.3으로 가 했는데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절묘하게 31.3이 나오니까 민주당 13이 계속 돋보이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또 저렇게 31.3 맞췄다고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습니다. 31.3 화이팅 이렇게 김비석 실장 글에 올리잖아요. 오히려 또 한 번 더 31.3, 13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이끼 모질이더라. 정말 저런 걸 모질이라는 말 전라도만 쓰는 건 아니죠. 정말 저건 다 알아먹을 거예요. 저건 모질 중에 상모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 그래 그러면 선관위가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하면 왜 대파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까? 대파를 갖고 들어가면은 아 이거 어긋납니다라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파를 들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몇 가지 사진들 좀 보여주실래요? 대파 인증샷들 막 나오는데 자 어떤 분은요 가방에 대파를 딱 붙여갖고 가기도 하고 대파를 못 갖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갖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저 파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가방에 저렇게 딱 대파를 그려가지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저건 정말 보고 웃겼어요. 쇼핑백에 디올백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김성한 평론가 디올백은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갖고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를.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검문 저 투표하러 들어갈 때 우리 가방이나 이런 거 다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걸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투표율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다 부정투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황교안 전 대표 얘기로는. 예. 왜냐하면요.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이었어요. 예. 20대 대선이 36.93이었어요. 뒤에 6자로 다 붙어요. 26, 36. 근데 지난 21대 총선이 사전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6.29였어요. 예, 수상한데요. 뒤가 6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예측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5% 더 했을 것 같아요. 26이나 여기에서 5 더하면은 3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면 5%만 투표를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아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잠시나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니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 가짜 디올은 들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정 후보 말에 의하면 가품일지 모른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월 10일 날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많은 국민들이 어떤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투표장에서 사람들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놀이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투표가 효능감이 있는 거죠. 야 나의 분노들을 표출해서 권력을 갖다 완전히 이게 유린내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행복함이 계속 번져서 4월 10일 날, 야, 저는 아까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다양한 국민들의 센스, 해학, 유머 이런 것들이 퍼져서 효능감 있는 선거. 아,
국민 주권자가 응징하면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껴보는 찬란한 4월 1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선관위를 장악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희한하게 장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선관위가 내부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될 거를 일을 키워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짜 디올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디올은 되는 거예요? 진짜 디올은 그냥 갖고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가짜 디올도 못 잡는 거지. 아, 정말 아주 저 대파 그림 또 디올백 보면서 김진홍님. 이렇게 재치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진홍님, 제가 이채양명주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님께서요. 자유인. 국민의힘으로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김종국 원장님 운 좀 떼주세요. 저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따로따로 쪼개서 해보세요. 쪼개가지고. 국민에게 억압과 실망을 안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국민들이 힘을 내어 이채양명주로 심판한다. 아주 국민의힘을 두 번 작사를 내네요. 예, 자유인님께서도 이채양명주 디퓨저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유인 쓰시고요. 그러니까요. 자유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 취임할 때부터 본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유 지금도 계속 해대는데 혹시 김성환 평론가 BBC 가보셨나요? 영국에? 아니, 직접 예. 가보지 못했어요. BBC 이렇게 딱 가면 입구에 조지 오웰 그 동상이 딱 서 있어요. 담배 딱 이렇게 손에 들고. 근데 이 조지 오웰의 그 명문을 BBC 입구에다가 딱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놔뒀는데 무슨 문장이냐면 자유란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말을 할 권리다. 이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BBC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란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말을 할 권리다.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딱 이게 BBC인데 자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자가 자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말을 할 권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못 듣게 하려고 너는 비행기 타지 마, 너는 꺼져, 너 문 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을 하지나 말든지. 입도 막잖아. 그러니까 입틀막, 귀틀막, 밭틀막. 아니 지금 이제 복면가왕 틀막도 했다는 얘기 나올까? 그거는 틀막은 아니고 MBC가 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복면가왕 9주년인데 네. 이제 9주년 하면 이제 구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또 시비를 걸까봐 뭐 자체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MBC가 한 수 더 노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기예보 날씨 할 때 일자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걸 또 다시 상기시키는 거지. 오히려 그런 수 같아 보이기도 해요. 너네들 그래 그러면 굳자 안 할게 그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KBS입니다. KBS 1방송이잖아요. KBS 9시 뉴스잖아요. 웃잖아. 오늘 내일 방송 어떻게 할지 큰일 나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KBS 방송하지 말아야 돼요. KBS 내일은. 1TV를 9시에 한다고? 9시 뉴스도 하잖아요. 또 KBS 9시 뉴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거 골 때린다 이거. KBS 오늘 그러면은 방송 1TV는 없애고 그렇죠. 2TV를 하고 그렇죠. 2TV를 오후 2시에 주요 뉴스를 하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면 2분만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KBS가 좀 혼란에 빠졌다. 그 사장이 아직 뭔가를 잘 모르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부의 적이에요 지금. 그 애초에 일본 그거 미세먼지 그거 징계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내부에서도 무슨 보수노조에서 이거 일부러 계획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반발하고 그러고 있다던데 애초에 징계 안 줬으면 됐잖아요. 오히려 선거방송보도 심의위원회에서 MBC 관계자가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막 꾸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 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가 그거를 저 투표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파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못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 맞불 성격으로 선관위에 또 질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제 샴푸나 뭐
위조 표창장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다는데 이게 바보 같은 짓 있잖아요. 그럼 또 대파가 또 기억날 거 아닙니까? 선거를 못하는 거예요. KBS 1TV 9시 뉴스를 어떻게 한대요? 진짜 이 큰일이네. 지금 어떤 분들은 야구도 이제 구애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니 8회까지만 해야 된다. 구자를 어떻게 하나? 구자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아이고 참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동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한동훈이 생일이나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아니 김정일 총장님 나 아침에 방송 보다가 저 정말 왜 저래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전에 있던 방송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 앵커라는 자가 4월 10일이 총선이죠. 그 하루 전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 하루 전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한동훈 위원장 생일이에요.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도 뭐 문제가 있을진데 패널들한테 또 얘기를 시켜. 의미가 뭐냐고. 이게 뭐 김일성 김정일인가요? 김정은인가요? 너무 한심하네요. 정말. 한동훈 2부야? 야, 이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남아 있죠. 우리가 보통 선거 임박했을 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예. 그 사진 한 장 남아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딱 그거는 예. 항복 선언이죠. 예. 예, 패배 선언인데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읍소 작전. 이제 와서 반성하면 뭐하니? 진작 잘하지.